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흘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흘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보냅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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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금, 토, 일이 그 2박 3일 저희들이 학예 정진이 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잠시라도 참여를 2박 3일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잠시라도 참여를 하셔서 그 정진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정진, 오늘이 3일째 맞지? 3일이가? 4일이가? 오늘 3일 맞지? 3일. 예. 정진 3일째, 결사 550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지금도 감사 노트를 안 쓰시는 분이 있으면 감사 노트를 꼭 쓰십시오. 성강거사님 감사 노트 쓰십니까? 예. 어디다가? 핸드폰에다가? 안 그러면 노트에다가? 예. 감사 노트를 쓰기 전하고 감사 노트를 쓰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시죠? 예, 마음 자체가 많이 다르시죠? 예, 감사 노트를 꼭 씁시다. 말로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앉아서는 하늘에 별도 따지만 직접 별을 따려면은 얼마나 그 로켓 하나 쏘아 올리는데 난립니까?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허공을 다루려면 성품을 걷어잡아야 되고
성품을 걷어잡으려면 허공을 다루어야 되는 것처럼 백봉 선생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허공과 성품의 관계를. 근데 아직까지 왜 자꾸만 이 허공과 성품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못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스스로 한번 자꾸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래서 허공을 다루려면 성품을 다루어야 되고 성품을 다루려면 허공을 다루어야 되는구나, 걷어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언젠가는 느낌이 오실 거란 말이지. 그 느낌이 올 때까지 자기가 정진을 쭉 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허공을 다루려면 성품을 걷어잡아야 되고 성품을 걷어잡으려면 허공을 다루어야 되는 것처럼 본래 내 소식을, 본래의 내 면목을 깨내려면 무엇을 걷어잡는다? 이 가짜인 내 색신을 걷어잡아야 된다. 걷어잡아야 됩니다. 선이란 본래 소식을 캐내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앉아만 있는 것이 선이냐? 아니죠. 행주자화가 전부 선이에요. 행주자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는 것이 곧 선이라는 얘기가 되고 또 나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곧 선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럼 계속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계속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근데 아닌 것 같거든. 나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쁘게 세상살이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세상살이를 바쁘게 하든 바쁘게 하지 않든 뭐죠? 전부 선이다는 거예요. 전부 선이야. 행주좌화가 전부 선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이 되는데? 선이라는 건 본래 소식을 캐내는 것이, 본래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선인데, 그럼 어째야 되는데 이 말이지요 지금. 자, 본래 내 소식을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지? 가짜 색신을 걷어잡아야 된다. 오늘 하는 이 챕터가 가짜 색신을 걷어잡는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2쪽 보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림선언에서 적어도 1, 2, 3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챕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이 챕터에서 예스럽게 말을 하면 한 소식 해야 되는 챕터예요. 이 챕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그렇지.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소식을 해야 된다 말이지. 한 소식을 해야 돼. 이 챕터에서. 근데 한 소식 해야 된다는 게 뭔 말이요?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완전히 마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한 소식 한다는 게 그거거든. 완전히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딱 마련을 해서 그것으로 딱 결정을 해서 자기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공부가 될 것이다. 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성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 변한다는 것은 시간이 들러붙는 것.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지는 것. 가짜, 이것이 상대성이에요. 모습이에요. 절대성이라는 것은 뭐죠? 모습이 없는 것. 모습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끊어졌어. 그래서 변할 것이 없어. 그런데 불생불멸이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이 모습은, 상대성은 무엇이다?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 나툼, 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성이라는 건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뭐다?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뭐다? 바탕이다. 이것을 가장 대입을 시켜야 될 게 뭐야? 내 몸뚱이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으키는 감정, 나와 내 것, 아와 아소를 여기다 딱 한번 넣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네. 절대성 자리에 그냥 작용이네. 작용, 일어났다 꺼졌다. 인연과 조건에. 그러면 몸뚱이를 내라 할 수가 없거든요. 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 자리의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거든. 그 내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 감정, 좋아해야 되겠다든지 미워해야 되겠다든지 공부를 해서 뭐 돌을 닦아야 되겠다든지 나는 뭐 이 선이라는 건 어려운 거니까 못한다라든지 이런 모든 생각, 이 생각이 무엇에? 나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 나라는 것에. 근데 나라는 이것이 무엇이다?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 그러면 한 발자국을 더 나가면 이 몸 이대로 뭐다?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 이 몸은 변하고 헛것이기니까 내버리고 절대성을 자꾸만 갖다가 잡아. 근데 절대성은 무엇으로 나툰다? 상대성으로 나툼이거든. 이것이 얼마나 와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이 몸을 가진 그대로 화를 내는 그대로 또 어리석음 그대로 무엇이다? 바로 허공이라는 거야. 바로 절대성이라는 거야.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허공으로서의 나를 찾으러 쫓아다니지요. 그래서 아까 진정심하고도 얘기했는데 신신명에 유형감 뭐지? 제일 처음에 말하자면 진리는 어렵지 않다. 뭐만 안 하면 된다. 미움과 애정, 미움과 그거 증오하는 쏠리는 것과 미운 것만 간택하지 않으면은 그냥 통념명백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딱 하냐면 그 글을 읽으면 미워하지도 말고 쏠리지도 말아야지. 딱 이런 생각을 해. 성강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째 됩니까? 미워하지도 말고 그다음 쏠리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나라는 분별에 쏙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아무리 안 하고 선법을 아무리 행하고 불선법을 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벌써 이미 분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사랑한다는 그 쏠린다는 말은 뭔 말이라? 이미 나라는 것이 있고 미워하고 쏠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말고 쏠리지도 말아야지 하면 또 내가 있네.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저거는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죠. 미워하는 것도 쏠리는 것도 무엇의 작용이다? 절대성 자리에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절대성의 나툼이고 쏠리는 것 그 자체가 절대성의 나툼이다. 그 자체가.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뭘 몰라서 그래? 몸뚱이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처음 들으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이러면 다 안다고 해. 알면 뭐요? 내가 없음을 알아야지. 그걸 안다는, 변한다 헛것이다를 안다는 것은 내가 없음을 아는 것이거든. 그 말이거든. 텅 빈 도리를 아는 것이거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을 양변에 두고 보는 한은
죽었다 깨도 부처님의 이 정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양변이잖아. 양변.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는 가지고 이거는 내버리려고 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인데 상대성 곧 절대성이고 절대성 곧 상대성인데 둘이 아닌데 그것이 가장 어디 적용되어야 될 것이 어디다? 아와 아소. 나와 내 것. 나와 내 것이라고 하면 뭘로 본다? 둘로 보는 겁니다. 둘로. 그래서 아와 무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얻을 바 없음. 뭔 무엇이냐? 아와 아소로 보지 않는 것. 아와 아소라는 것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 그래서 정견을 세우지 않으면 이래 가도 걸리고 저래 가도 걸려. 정견을 세우면 아무리 막아놔도 이래 가도 안 걸리고 저래 가도 안 걸려. 참 중요한 거예요. 모습공식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최정환 거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는 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공부를 자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거를 내가 확연히 만약에 정견이 세워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몸 이대로 법신이라 이 몸 이대로 허공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러면 뭐 내라는 것이 있어서 허공을 본다? 둘러보는 게 아니야. 허공이 허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허공이 허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맨날 둘러본다. 맨날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사람 베린다 이 말이에요. 막 깨달으려고 하거든. 깨달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안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지? 행위자잖아. 나잖아. 다른 말로 해서 아상이 그 아상. 그런데 아상도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 무엇의 나툼이다? 바탕의 나툼이라는 거예요. 그 아상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어. 변하고 헛것이야. 아상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그것이 윤곽과 바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이대로 화내는 이대로 괴로움 이대로 또 슬픔 이대로 뭐다? 그냥 절대성 자리라. 뭐는 내버리고 무엇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습 공식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습 공식을 한다는 것은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정견. 부처님의 사법인이지 않습니까? 정견을 세워. 그래서 우리가 모습을 알려면 이 상대성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절대성을 알아야 돼요. 상대성을 알려면 절대성을 알아야 돼요. 절대성을 모르면 상대성을 몰라요. 100%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습은 아는데 절대성 자리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거 거꾸로예요. 모습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모습이 나온 바탕을 모르면 모습을 몰라.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가기가 쉬운데 안다고 자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야.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에서 무엇을 딱 결정을 해야 되냐?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딱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칭 말하는 한 소식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직연이 바로 섰다. 다른 말로 하면
초견성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전에 뭐 경계가 나타나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것도 뭐다? 이 자리의 나툼이에요. 작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냐? 거기에 휩쓸려서 들어가면 도깨비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쉰다, 쉰다. 지금 채가 되고 이렇게 해야 휴지요. 쉰다. 쉰다. 말은 되게 쉽죠. 쉰다. 뭐 일하다가 쉰다. 뭐 이런데 마음을 쉰다. 쉰다. 쉬는데 쉬는 자가 있고 쉴 것이 있으면 쉰다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순 말맞이고 자기가 그 말맞이에 휩쓸려서 가서 말맞이 노는 무슨 노래 하는 거야? 쉬는 자가 있고 쉬는 것이 있으면 내가 고요하게 해야지. 나는 이것을 안 해야지. 이런 걸 쉰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해야지. 열만석정은 구해야지. 내가 여기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거는 참아야지. 이건 그거 쉬는 거 아니에요. 쉰다는 뜻은 뭐야? 쉬는 자도 없고 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쉬는 자도 없고 쉴 것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별을 쉬는 것이거든요. 분별이라는 건 뭐죠? 나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분별을 쉬는 것이고 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변에 떨어진다는 것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뭐 깨달아야 됐다 안 깨달아야 됐다 깨달았다 어리석다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 건 뭐가 있어서? 내가 있었어. 나 이러면 벌써 뭐가 들어갔다? 이미 너 분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눠버려. 온 세상을 나와 나 아닌 것. 그래서 허공을 봅니다 이랬을 때 내가 허공을 보면 어떻게 돼요? 허공 보는 거 아니거든. 허공이 허공을 봐야지. 그거 허공 보는 것이거든. 그걸 자꾸 하면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만 이대로 허공이야. 이만 이대로 성품이고 이만 이대로 절대성자리요. 어디 가서 쫓아가서 찾고 그러면 안 된다면 그걸 알려면 뭐를 해야 된다? 모습 공식을 해야.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아상만 놓을 수 있으면 무적한 데다. 그런데 아상을 어떻게 놓을래?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정견으로서 내가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본다는 말은 정견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정견은 바로 모습 공식이다. 그런데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성이 바로 상대성이 되거든. 이 육신 이대로 바로 법신이 되거든. 둘이 아닌 자리로 가거든. 그지요? 이것이 정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만 이대로 내가 허공으로 쓰인 내라. 허공으로 쓰인 내가 말을 하고 허공으로 쓰인 내가 들어. 그러면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하고 둘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야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게 그때 가야 진짜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실감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안 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 서르니까, 인식이 아직 서르니까 계속 가다가 보면 익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익을 때가. 근데 자꾸만 다른 거를
찾는다든지 구한다든지 하면 공부 안 돼. 순 모순머리라는. 참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견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곧 공부의 시작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차가 있으니 차라는 마음이 생겼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경계에 이게 컵이 있네. 그럼 컵이 있다. 우리 이 생각이 나지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색성향 미촉법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건 밖에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자, 제가 이 얘기를 늘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자면서 꿈을 꿔요. 꿈을 꿀 때는 그것이 진짜거든요. 꿈을 꿀 때 진짜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딱 꿈에서 깨어요. 아침에 깨면 어떻게 돼요? 어쩌냐게 꿈이 뭐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내가 뭐 우주에 날아가 있었든 어쨌든 그것이 다 헛거라는 것을 깨어보니까 알아요. 깨어보니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뭐다? 다 가용이거든. 가짜의 작용이거든. 그런데 이것도 깨어나려면 그래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달음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깨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냐 이 말이거든. 지금요 이 깨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냐. 깨어나려면 상대성은 절대성이 굴림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못 깨어난다. 죽었다 깨도 못 깨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깨어나라 깨달음 그거 뭐예요? 어디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전도망상에서 꿈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지금 뒤바뀐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하고 있냐? 전도망상을 하고 있냐? 이 말이지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습공식. 모습은 뭐다? 모습은 저기 해등 거사리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가 1번 자성이 없다. 또 2번 모습은 변한다. 왜? 자성이 실체가 없으니까 변할 수밖에. 3번 모습은 뭐다? 헛것이다. 실답지 않다. 그래서 어때요? 헛것이니까 어때요? 모습에 어쨌다? 헛것이니까 모습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거 아니요. 여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모습에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거든. 그래서 절대성은 나툼인 작용인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요. 모습을 잘 굴리자 정도 되려면 이 몸이 이대로 법신 이게 돼야지 잘 굴리자라는 말이 성립이 돼. 그전에는 잘 굴리자라는 것은 몸뚱이 내 아상이 있어서 어째보자 저째보자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습은 자성이 있다. 모습은 항상한다. 모습은 진짜야. 모습에 머물 수 있다.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늘 보면은 경기에 딱 부닥치면 점수가 바로바로 나와요. 내 점수가. 너무 말할 것이 없어요. 네가 뭐 잘하니 못하니 네 공부 어쩌니 전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공부만 하면 돼요. 내 공부. 내가 점수가 탁탁탁 매겨지거든. 막 경기에 딱 오면은 내 몇 점 딱 나오거든. 자기 점수만 보면 돼요. 너무 점수 봐서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도 어디에 있다? 내가 꿈꾸는 속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난다는 것은 요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고 요 속에 있는 것은 꿈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본래 이 몸 이대로 법신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깨어나는 것이고 몸뚱이가 내다 하면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 우리가 맨날 모습에 드러나는 습기가 너무너무 두터워요. 너무너무 두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경계에 다 찔려서 자 이게 컵이다. 그럼 눈에 딱 보여서 지금 컵이다. 이러면은 컵이라는 생각이 탁 일어나죠. 근데 컵이 사라지면 컵이라는 생각도 사라져요. 그러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진짜냐?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망심이라고 해요.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그걸 망심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모습이지요. 근데 모습은 어디서 난다? 절대성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진심. 요 바탕이지요. 바탕에서 진심에서 망심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진심을 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맨날 요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아. 요 마음이. 근데 요거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요. 근데 요거는 모습이 없어서 일어났다 꺼졌다 안 해. 이 진심이 나타나려면 뭘 통해서 나타나요? 망심을 통해서 나타나요. 요 망심은 진심의 작용이에요. 불림새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진심이 없는 망심이 없고 망심이 없는 진심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은 둘이 아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몸뚱이와 허공으로 쓰이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뭐다? 둘이야.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만 보면 뭐야? 내다 하지요. 요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 일시명이 지금 몸이 있는데 내 몸 이만이 이대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 몸 이대로 인연과 주권에 따라 이 일시명이라는 이런 모습을 놔두었는데 모습은 뭐예요? 계속 변하거든요. 변해서 일정한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모습이 사라져도 본래의 그 자리는 사라질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백봉 선생님이 이 몸뚱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몸뚱이가 조금만 병이 난다든지 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페이지 16쪽 보십시오. 저는 이거 진도에 그걸 두지 않습니다. 정견을 바로 세우는 것에 그걸 두기. 자, 제일 밑에 보십시오. 언제나 백봉 선생님 제일 밑에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되실 거예요. 그 전에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몸뚱이를 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를 잘 알아라 말이죠. 잘 알아야 뭐요? 이 몸뚱이가 작용이니까 이 작용을 일으키는 바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그 전까지는 뭐요? 망심과 진심을 맨날 둘러봐. 그래서 몸뚱이 내로 있거든. 그러니까 망심은 버리려고 진심은 자꾸만 자기가 가지려고 해. 그런데 몸뚱이가 진짜 이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구나. 그래서 내라는 것이 없구나. 본래 내라는 것이 없구나. 그냥 절대성 자리, 이 자리 하나뿐이구나. 이러면 그때부터 공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그 전까지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직연히 난 사람을 인정하는 말하자면 그런 그걸 뭐라고 하나 인정하는 그런 그거를 하셨어요. 왜? 적어도 직연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전까지 공부가 안 되거든. 근데 직연이 바로 서면 그때부터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공부를 하는 줄 알아. 아니라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윤곽과 바탕을 자꾸 파악을 하고 있는 거다 말이야. 근데 자기가 나는 뭐 하다가 조금 뭐 어쩌고 저쩌고 경계가 좀 나타나면 자기가 공부가 된 줄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 만도 못하다는 거야. 왜 또 다른 똥바가지를 또 뒤집으면 나는 공부가 됐다. 또 여기에 또 들어앉거든.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은 가짜 곧 진짜와 둘이 아니다. 이 몸뚱이 변하는 몸뚱이 이만 이대로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바로 법신자리구나. 이거를 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적어도 그게 지경이 바로 섰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성 자리가 한다는 것을 알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바로 절대성 자리의 뭐다? 작용인 줄 알아. 작용인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고 머물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초 직입에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육조 대사님 같으신 분은 응무소전이 생기심 이랬거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은 뭐예요? 망심과 진심이 하나라는 걸 벌써 망심이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았단 말이에요.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았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것이 다 헛것인 걸 알아서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버렸어. 그건 1초 직입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윤곽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뭐라고? 나라고 하는 아만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아상이라는 것이 뭐야?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있던 것이 아니구나. 내라는 것이었구나. 내가 화를 낼 때도 내가 없어. 내가 좋아할 때도 내가 없어.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할도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맨날 내가 해. 지금 나라는 건 몸뚱이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상이 없어져야 된다. 마음이 분별에 가라앉는다는 말은 분별하지 않아서 이 말이죠. 분별하지 않아서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닌데 나라고 해. 화를 내는 것도 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자꾸 지가 한다고 해. 그래서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어서 다른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학인이 뭐라고 하면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될 수밖에. 학인은 몸뚱이가 내다 하고 들으니 끝까지 몸뚱이가 내다 하고 들으니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라는 것은 헛것이거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도 헛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건 밖에 물건. 물건이 온 자리. 물건이 온 바탕. 이 말입니다. 물건 밖에 물건을 본다는 말은 또 마음 밖에 마음을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지는 그 망심이 일어난 자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이 말입니다. 물건 밖에 물건, 마음 밖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이 말은. 물건 밖에 물건, 마음 밖에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또 학인이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물건이다, 망심이다 하는 것이 온 자리.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온 자리, 내가 가는 자리, 세상이 온 자리, 세상이 가는 자리. 세상은 모습이라서 오고 가거든. 나도 오고 가거든. 그렇죠? 나도 오고 가요. 그래서 오고 가는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봅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에 딱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절대성 자리는 것은 물건과 망심의 온 그 바탕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바탕자리. 이거는 내 말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겁니다. 상대성, 전부 상대성입니다. 열반이라고 해서 내가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열반이 상대성이 되는 겁니다. 절대성, 내가 절대성 자리를 내가 꿰차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절대성은 상대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냅두면 상대성도 절대성의 나툼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조작을 해. 조작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강거사님. 왜 조작을 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걸 아상 때문에 그렇죠. 예. 아상 때문에 자꾸 조작을 하게 돼요. 이 아상이라는 것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이 아상이라는 것도 바로 바탕의 작용인 것을 내가 몰라. 딱 경계에 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해. 자꾸 버리려고 해. 자꾸 가려고 해. 그냥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 거기에 나는 없다. 화를 되게 낼 때도 거기 내가 없어.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거든. 근데 아소가 딱 붙어버려. 아와 아소. 화가 내 것이 돼버려. 그죠? 아소가 붙어버려. 내 것이 돼버려. 그런데 말은 쉬운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견을 제가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견을 배우고 이 정견에 따라 익히고 서른 것을 익히고 익은 것은 설계하고, 그래야 무엇을 굴릴 수 있다? 정말로 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요. 뭐예요? 둘이 아닌 자리에 가야. 몸뚱이 이만 이대로 법심자리가 돼야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그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뭐 몸뚱이가 나다 해서 뭐 어쩌자 저쩌자 그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대성 전부 절대성 자리를 몰랐어. 그래서 상대성에 딱 모습에 딱 들어앉아 있단 말이죠. 근데 뭘 몰랐다?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 변한다, 재행이 무상이다. 모든 공부는 어디에서 시작을 한다? 변한다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모습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거 다 이름 있죠.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 하는 거 다 이름이죠. 나다, 너다 하는 거 다 이름이죠. 화다, 슬픔이다, 기쁨이다, 뭐 교만이다, 뭐 법을 구한다, 뭐 다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다? 변하는 거라. 경계에 따라서, 있는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상대성이 변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상대성이 변하는 거? 나 변하는 거 알아. 그 사람은 진짜로 아는 거 아니죠. 근데 자꾸 그렇게 안다에 걸려 넘어지네. 그냥 그것을 안다 모른다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변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한번 내가 탐구를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본전은 하겠는데, 변한다는 걸 내가 알아. 이러면은 그냥 그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데 엄청 시간을 요구를 한다면 시간이 엄청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변한다는 것을 한번 내가 탐구를 해봐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이 보이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꾸 안다 여기에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하면 그 결론을 뒤집는 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 말하자면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이란 마음이 생겼다 이러거든. 자, 옷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옷이 있으면 저거 옷이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 옷이라는 생각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잖아요. 그 옷은 간단해요. 자, 나라는 생각을 한번 보자. 몸뚱이가 있어. 나야. 몸뚱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나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옷은 간단하지. 그럼 몸뚱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이거든요. 사람마다 사라지는 시간이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그냥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근데, 그러면 내가 몇십 년 동안 나라고 맨날 그렇게 하던 몸뚱이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나요?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안 사라져요. 살 수 없는 거죠. 보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몸뚱이가 내다 라고 하고 있으니 그거는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죠.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야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그럼 내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냐?
이러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 그죠? 내가 지금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온갖 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몸뚱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 버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예,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절대성 자리에서 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변하는 망심의 그 바탕자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맨날 그 망심에만 내가 들어앉아 있었거든. 꽃이 있으면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어. 그럼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냐 이 말이죠. 꽃을 보고 저거 꽃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냐. 꽃이다 하는 그 마음의 바탕자리에서 생겼죠. 꽃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작용이거든. 이 자리의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가 전부 이 자리의 작용이라, 그냥 이 자리 하나뿐이라. 이게 또 꽃은 어디서 왔냐? 꽃을 보고 꽃이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는 좋았는데 저 꽃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꽃이 어디서 왔어? 일심행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일심행이다 이렇게 그럼 일심행이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 생각이. 근데 일심행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이 자꾸 이것을 상대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자꾸 나에다가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 몸뚱이를 보고 나다 이랬어. 그러면 나라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이 나라는 생각은 어디서 왔지?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지? 그지? 그러면 이 몸뚱이는 어디서 온 거야?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을 아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것을 알아서 행하는 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선지식들이에요. 절대성을 알았어요. 선생님, 상대성이라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든지 이름자가 붙은 것,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이요.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인 줄 딱 아세요. 상대성이면 뭐지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상대성이면 무조건 뭘? 바탕의 작용이다.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다. 그러면 절대성이란 무엇입니까? 말마디가 붙지 못해.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것이 절대성이에요. 지금 모습이 없으니까 말마디로 표현이 안 되구나. 이 정도 알았으면 안 된다. 이 정도 알았으면 안 된다. 우리가 처음에 어쩔 수 없지만 말마디로 표현이 되지만 바로 이 자리, 지금 내가 말을 하는 이 자리, 이 몸 이대로 법신인 이 자리, 이것은 말로 표현이 안 돼. 이 자리, 이 말로 표현이 되지요. 이 자리를 어떻게 어떻게 뒤집어서 내보이냐면, 그럼 끼끔 말해봐요. 이 자리,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성이요. 우리가 지금 절대성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없이 절대성이란 말마디를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마디를 안 붙이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절대성이라는 말마디를 붙인 거예요. 말마디만 붙으면 상대성인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열반이다, 괴로움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길다, 짧다, 남자다, 여자다, 온갖 글을 다 말해도 전부 상대성입니다. 경계다, 고요하다. 고요하다면 뭐요? 이름이지요. 이름이에요. 고요하다에서 고요 그 자체는 고요함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고요하다 알면 뭐요? 이미 아상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요한데 나는 이런 고요한 경계를
했다고 이렇게 해요. 벌써 그거는 고요하다가 상대성이 돼버린 거죠. 고요한 것은 고요하다 느끼지를 않아요. 허공이 허공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는 절대성에서 나왔단 말이요. 말이 붙지 않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말마디가 붙고 이름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습을 낮추기 때문에 차별현상이라. 차별현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마디가 붙지 않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말마디가 붙고 이름자가 붙는데, 이름자가 붙고 말마디가 붙는 것이 뭐다? 말마디가 붙지 않은 자리의 작용이다, 나툼이다, 씀이다. 그래서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내가 말을 하고 화를 내고 밥을 먹고 하지만 그 먹는 그게 내가 없어. 무엇이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야. 작용, 나툼이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하나뿐이라 이 말이야. 이 자리 하나뿐이라고. 이래 이걸 잡으려고 저거는 버리려고 이러는 순간에 바로 아상이 들러붙어서 10만 8천리로 떨어져 나간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백봉 선생님 그 법문을 어저께도 들었는데, 우리는 뭐 성문 영각 아니다. 우리는 최상승돌이 흰소의 바로 거기로 우리는 가는 것이지 그 밑으로는 우리는 안 간다. 거기에다 우리는 술에 앉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앉는다고? 흰소 목에 탁 걸탔는다는 거야. 그런 공부를 보림선언에서는 한다. 그 외의 것은 안 한다. 흰소가 끄는 술에 앉는 것이 아니라 흰소 모가지에 탁 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지금 좀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 무엇이라도 경계의 모습에 들어앉으면 모습 놀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거 뭐 하려고? 모습을 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인 도리, 둘이 아닌 도리를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그렇게 백봉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낮추기 때문에 차별현상이라. 요 차별현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모습 대신에 내 몸을 딱 집어넣어라. 내 몸뚱이가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진 적이 없고, 내 생각이 한 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 그러면 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것이 정경입니다. 이 공부를 할 때 두리뭉실한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두리뭉실할 수 있나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칼 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견을 바로 세우는데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정견만 바로 선다면, 공부 윤곽과 바탕만 바로 내가 탁 바로 선다면 무적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그냥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견이 내가 바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어요.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질문이 생깁니다. 자꾸 의문이 듭니다. 자꾸 의심이 듭니다. 이러면 내가 아직 정견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부님, 예. 저 신부님 말할게요. 예. 아까 아상